네, 이제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졌고요. 설악산에서부터 단풍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10월의 어느 날입니다. 10월은 문화의 달이라고도 하죠. 다양한 축제와 문화 활동과 함께 익산에서 익어가는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익산 재미인 라디오 재미보라 진행을 맡은 한가푼입니다. 예, 오늘 2022년 10월 두 번째 이야기로 익산의 가을 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이야기할 저희 재미보라 식구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네, 네. 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나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이보라 박다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일부에서 심층 뉴스를 소개했던 최승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미보라의 임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읽어도 동산동, 거꾸로 읽어도 동산동 박명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까 일부에서도 앞으로 읽어도는 하셨었는데, 네, 동산동이 박명진이 아니라 동산동에 사는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먼저 그러면 이제 인사를 맨 나중에 하셨으니까 오늘 박명진님부터 한번 준비된 소식을 들어볼까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가 있다면서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예, 여러분 기록이 없는 나라는 미래도 없다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니요. 말은 그 2008년도에 세계일보에 게재가 되었던 기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유난히 더듬으시네요. 오늘 기록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해주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익산 고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민간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는 익산 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익산시는 지난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 1층 전시실에서 익산 교육의 발자취 기록으로 말하다를 주제로 제2회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왜 제2회냐면요. 지난 2021년 지난해죠. 3월 10일 익산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민간 기록 수집 및 관리 조례라는 것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 기록 수집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두 번째인데 지난해에는 한 700여 건의 작품이 공모가 됐는데 올해는요 2,000점이 훨씬 넘었고 거의 3,000점 가까이 네. 작품이 그 전시가 공모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이 네, 가지고 있거나 네, 소장하고 그렇습니다. 있던 어떤 그렇죠. 그 자료들을 자료들을 자료들이죠. 기록물. 예. 그러면 어떻게 제공을 하는 기증을 하거나 일단 이제 전시회에 출품을 네. 하고 아, 하셨는데 한 83분이 출하셔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역사적으로 이제 주제가 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아, 네. 예, 보시면은 교육, 문화, 생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자료를 이제 정리해서 한 3개월 동안 수고를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 그 새로운 것들 특히나 그 중요한 자료들도 많이 이번에 발굴이 됐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리를 방문하실 때 찍었던 기념사진 원본, 진본이 있고 또그 함열 향교에서 그 향약과 관련된 자세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익산에는 향교가 4개가 있어요. 네. 우리 전국에서 제일 많은 4개나 한 도시에 향교가 4개가 있는 것이 없대요. 익산 향교, 함열 향교, 여산 향교, 또 하나가 금마 향교 네, 이렇게 금마. 그 향교에서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향교에서도 기증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전시를 전시를, 공모를 하셨죠. 네, 공모를 하셨죠. 아, 네. 그 아시다시피
한교는 일종의 공립학교예요. 조선시대까지 우리가 공립학교고 이제 서당은 이제 사립학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한교에는 사실은 그 단순한 교육뿐만 아니라 인의 예충 모든 어떤 것들을 다 이렇게 관장해서 아주 그 중심적인 그 생활에 밀접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군요. 저도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거 좀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버렸나 봐. 제가. 아니, 제가 사실은 이번에 그 시민 해설사로 네네. 제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참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이 공모 전시회에 제가 가서 이제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에게 자료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해설사로 오. 이야.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이걸 준비하신 이유를 알겠네요. 아니요 그런 것보다도 죄송합니다. 정말 저도 네. 이렇게 몰랐는데 네. 그냥 단순한 데이터가 가질 수 없는 정리를 해서 기록물이 되고 그 기록물이 있어야 교육이 되고 그 기록물을 통해서 역사가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좀 감정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와 보시라고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며칠까지 어디서 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10월 26일까지 네. 익산 예술의 전당 미술관 네. 1층 전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은 공연장 옆에 건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 왜 기록이 없는 나라는 역사가 없다고 그랬던가요? 네. 우리도 왜 우리가 지금 조선왕조실록이 승정원 일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네. 그 외에 야사들 있잖아요. 네. 주고받은 편지들 그런 걸로 또 우리가 기록돼 있지 않는 역사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중에 마스터 오브 로마라고 그 로마 이야기인데 기원 전 이야기예요. 전시 기원 전부터 기원 전 이야기로 끝나나 봐요. 근데 21권짜리인데 거기에 보면 기록이 정말 방대한 기록이 있고 얘네들은 어떻게 기록을 남기냐면 그 공화정에 편지를 하나 쓰는데 그 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의무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네 통이면 네 사람들한테 똑같은 편지를 써서 이게 기록에 남아서 지금 우리가 읽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은 굉장히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책 로마어로 읽으시나요? 저 로마를 사랑해서 네. 아니 로마어로 읽으시는 건 아니죠. 아니죠. 한국어로 읽고 있습니다. 원서로. 제가 여러분들께 그래서 지원을 받아 협찬을 받아서 이 네. 책을 하나 가져왔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잘, 준비를 그게 해왔는데 그 책이 지금 이 전시회와 관련된 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이 안에 다 있고요. 그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송 전에 주려고 하셨군요. 예. 근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제가 많은 양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그래서 전시회를 보시고 나면 이제 쭉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책을 한 번씩 이렇게 천천히 읽어 보시면 네. 이런 중요한 뜻이 있구나. 예,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리허설 할 때 저 책자를 저희한테 이렇게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정신없다고 커트를 했거든요.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사과 싸니까 네. 하나씩 더 사과가 맛있어요. 요새. 자, 어떻게 뭐 더 이렇게 직접 뭐 좋은 말씀 많이 있는데 네. 또 직접 와서 제가 말하면 또 이렇게 스포 하는 데서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명진님이셨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저희 또 어떻게 성이 같은 박씨시네요. 네, 박다은님께서 준비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박다은님께서는 또 기록과도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익산 북 페스티벌, 네, 우리말로 책축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박민지 선생님이랑 같은 박씨고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동산동 주민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익산 북 페스티벌인데요. 가을 하면은 역시나 책 읽기 제일 좋은 계절로 사람들이 모두 손꼽는 계절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재미보라에서도 책과 익산을 주제로 익산의 오래된 서점이나 책 대여점, 독립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었잖아요. 예, 그게 벌써 기억-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작년 9월 말에 저희가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그때도 마스크 쓰고 했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책 읽기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익산 북페스티벌이 10월 14일 금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이틀간 열릴 예정입니다. 아 이거는 굉장히 짧게 열리네요. 예, 이틀간 열리는데 혹시 이전에도 저희 북페스티벌은 꾸준히 익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가보신 분 계실까요? 저희 중에? 예, 고개를 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가보신 분이 안 계시는구나. 저는 그 보통 이제 북페스티벌 하면은 강연 위주로 해서 소설을 쓰신 작가분이나 이제 그런 책을 쓰신 작가분을 모셔가지고 보통 강연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2019년에는 모연도서관 쪽에서 북페스티벌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도 뭔가 버스킹 같은 것도 하고 아이들을 위한 뭐 비눗방울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초청된 작가분은 저희 그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쓴 이지성 작가라는 분이 오셔서 네네. 그때 뭔가 자녀에 대한 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강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19년에. 네, 2019년에 그래서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 그 책 북페스티벌이 매 연마다 그 하고 있는 슬로건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2020년에는 책 향기로 탑을 쌓다. 2021년에는 익산 책며들다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북장대소 책길을 거닐다 이게 슬로건이고 저희 그 유천 도서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올해. 네네. 네, 새로 네네. 생기면서 유천 생태습지 공원에서 그 공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장 원래니까 박장대소. 네,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흥겹고 재밌는 얘기 쪽으로 아마 해서 맞아요. 그런가 보네요. 맞아요. 네. 프로그램이 되게 좀 다양하고 예전에 제가 북페스티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생태적인 체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6시부터 10시 반까지 개막식이 있고요. 네네. 토요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11시부터 12시까지 하고 또 희망연대와 함께하는 에코북 티어링이라는 게 토요일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그 리플렛 자료로 봤을 때는 책에 관한 그 선정된 도서를 읽고 관련된 퀴즈도 풀어보고 뭐 요런 그 네네. 프로그램인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 또 작가 북 콘서트가 있는데 작가분을 이번에는 3분이나 초대를 했더라고요. 좀 북 페스티벌 치고는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 그 망원동 브라더스나 불편한 편의점을 쓴 김호연 작가의 북 콘서트도 예정돼 있는데요. 그거는 금요일에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참고로 그 불편한 편의점은 2022년 익산시 선정 도서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맞아요. 아, 맞아요. 그래요? 예, 네. 혹시 읽어보신 분 아니, 계시죠? 읽어보지 않았는데 익산 소식지에 있었어. 맞아요. 제가 편의점을 잘 안 가봐가지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토요일에는 그 이진아 작가의 강연도 예정되어 있는데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네네. 이진아 작가는 어린이 도서 여름방학 숙제 조사단이라는 도서인데 이제 2022년 익산시 어린이 권장 도서로 선정된 도서의 작가분 강연도 있고 그다음에 토요일에 4시부터 5시까지는 장미의 이름은 장미, 빛의 과거 등을 쓴 은희경 작가의 북토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네. 네네. 아주 다양하네요. 네네. 이 유천 생태습지공원이 공원으로도 좋지만 최근에 또 도서관을 개관을 해서 맞아요. 아마 이제 그래서 작가님들도 이렇게 막 3명씩 모시고 하지 않나 좀 자랑도 할 겸. 제 생각에는 싶기도 하고. 그거뿐만 아니라 이제 상시적으로 금토일에 할 때 숲속 문화체험이나 숲속 북카페, 뭐 숲속 작은 책방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책길 투어라고 해서 스탬프 투어 그 제가 리플렛을 봤는데 그 책 뒤에 그 리플렛 뒤에 그 저희 포도송이처럼 그 찍는 도장 찍는 게 네네. 있어서 공원 내에서 계속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공원 산책 겸 가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주차에 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공원 내 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어요. 네네. 네, 공원 입구 쪽 메인 주차장이 있고 동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도 토요일엔 아마 주차가 가능할 거고 네. 유천 도서관 주차장도 있고 공원 메인 주차장 반대쪽에 화장실과 운동기구가 있는 쪽에도 약간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저는 가볼 예정이거든요. 아직 저희 지금 전이잖아요. 방송 전이잖아요. 그래서 다녀와서 후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또 후기를 네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잠깐 제가 그 네. 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예. 생각이 났는데 그 북 페스티벌 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책을 한글을 이 가로로 쓰고 있고 책을 맞아요. 왼쪽을 묶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인지 어떻게 된 연유인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제가 몰라요. 최근에 그 시민의 전시를 설사님. 하면서 네네네. 알게 됐는데 아, 너무 우리- 동산동 주민들끼리 다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익산의 위대한 인물이신 가람 이병기 선생께서 네. 1946년에 그때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미 군정 시절이 있던 1946년도에 교과서를 편찬할 때 위원으로 들어가시면서 한글은 가로로 써야 한다. 그 이전까지는 다 세로로 썼잖아요. 그죠. 이제 가로로 써야 된다. 그리고 책을 왼쪽을 묶어야 된다. 조선 시대까지도 우리가 한 오른쪽에. 책은 다 책 맞아, 오른쪽 맞아요. 5번을 이렇게 묶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가람 이병기 선생님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책을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고 오. 그런 분이 우리 익산에 계신다는 것은 그러니까요. 이게 자부심과 아, 네. 정말 이게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참고하시고 전시에 꼭 오세요. 네. 네. 아유, 네. 좋은 또 그 지식 잘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되면은 이미 그러니까 서양책 같이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시기였겠죠. 네. 아무튼 그래도 가람 이병기 선생님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셨다. 네. 맞아요. 예. 아유, 오늘 또 박다은님의 우리 북 페스티벌 소식 잘 끝난 들었습니다. 거야? 예, 하나도 끝난 남지 거 않았어요? 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그 외에 또 소개가 맞아요.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여러분 그 익산시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홈페이지도 이번에 아주 깔끔하게 리뉴얼이 됐어요. 그리고 전자도서관이라고 해서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이북을 빌려볼 수 있는 형태도 있는데 그 홈페이지도 깔끔하게 리뉴얼을 했고 가을을 맞이해서 축제만 많은 게 아니라 도서 관련 축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부송도서관에서는 부송도서관만의 코로나 블루 힐링 프로그램 특강을 했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가 도서관에 대해서 다룰 때도 익산시에도 작은 도서관도 많다. 있다고 저희가 네.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익산에 작은 도서관도 많은데 그 특화 작은 도서관 릴레이 강연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과 친해지는 가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관 축제에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도서관 말씀하시죠.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익산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차 가입 신청을 하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해당 도서관에 저는 모현 도서관에 가가지고 회원증을 발급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미디어를 이렇게 촬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모현 네네. 도서관은 있습니다. 네, 그걸 활용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네네. 이제 진짜 다 하신 거죠? 네, 그럼요. 다 했습니다. 제가 중간을 자르다 보니까 기침이 나가지고 제가 잠시 실례를 했습니다. 잠시 이제 기침하느라고 그래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익산의 축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임유미님께서 익산의 대표 축제인 중에 하나인 익산 국가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우리 겁니다. 아까 그런데 리허설 하던 대로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이따가 아마 모두 당황해가지고. 네, 네, 잘못될 것 같아서 좀 참았습니다.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모 패널께서 익산의 대표 축제는 서동 축제라고 해주셔가지고 강력하게 해주셔가지고 한바탕이면 큰 싸움이 날 뻔했는데 저희가 잘 참아서 그래서 참고로 익산 국가축제는 또 오늘 안타깝게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노은희 선생님께서 또 많이 관여를 하고 계시고 자료도 또 많이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임유민 선생님 플러스 노은희 선생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월에 진짜 익산에 다양한 축제랑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국화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벌써 이제 이 국화축제가 제 19회를 맞이했어요. 익산 와. 천만송이 국화축제거든요. 다들 혹시 국화축제 가보셨나요? 국가축제는 가봤습니다. 옛날 제가 북 백만송- 페스티벌은 안 갔어도. 옛날 네. 백만송이 축제 때부터 가봤어요. 그렇죠. 네. 맨 처음에는 백만송이로 백만송이.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천만송이 국화축제. 음. 저도 이 초창기에 이거 맨 처음에 생겼을 때 축제 그때 할머니를 모시고 간 기억이 네. 있거든요. 이제 80세가 넘으셨는데 할머니는 구경을 가고 싶은데 이제 걸음이 이제 많이 불편하시니까 이제 거동이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다들 이제 안 모시고 가는데 그때 이제 제 남자친구랑 같이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축제장을 갔어요. 그때는 남자친구. 지금 남편입니다. 지금 네네. 그걸 꼭 밝히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갔는데 그 축제장 한켠에 이제 그 수레가 있었어요. 리어카라고 말해도 되는지. 네, 리어카, 네. 손수레. 근데 이제, 네. 그 수레에 꽃으로 이렇게 조금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할머니를 거기에 이렇게 딱 음흠. 태우고 앉으시라고. 멋지다, 점수를. 멋지다. 점수를 거기서 땄네요. 네. 그리고 할머니하고 이제 제 남편이 이제 성이 같아요. 와. 네. 같은 광산님가라서 네.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예. 받았거든요. 지금은 안 혹시- 계시지만 국화축제 할 때마다 이제 좀 생각이 많이 네. 할머니께서는 이제 돌아가셨습니까? 네. 네.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 얘기지만 각 지역에서 버스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대절을 해서 국가축제로 왔었어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아빠가 이제 얘기하면서 나 거기 갔다 왔어라고 나도 실은 안 가봤지만 지방에서 그렇게 지역에서 아버님이 지방에 계신가요? 고창에 계십니다. 네. 네, 그렇게 고창. 부스를 네. 대결해서 이렇게 올 정도로 되게 컸던 축제 지금도 크고 있는 네네. 건가요? 아, 네, 하여튼 네. 큰 축제였다고 기억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절에는 음. 국화축제를 익산에서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음. 버스를 타고 음. 익산까지 왔다는 게 난 되게 놀라운 의미였거든요. 네. 그만큼 저희 이 익산을 대표하는 천만송이 국화축제입니다. 이 축제 기간이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흘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이게 지금 열립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고도요. 전시는 계속 이루어져요. 11월 13일까지 전시가 계속 되는데요. 이게 나는 중앙체육공원에는 좀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 미륵사지 또는 용안 그리고 아까 북 페스티벌 말씀하셨던 유천 생태 습지에도 이런 국화 전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화꽃은 그렇게 다 전시를 11월 말까지 한다는 거죠. 11월 13일까지 13일까지. 축제가 끝나도 네, 계속 네. 전시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중앙체육공원뿐만 아니라 이제 미륵사지랑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국화 전시를 해놔요. 네. 근데 제가 지난 주말 미륵사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지금 조형물 다 세워놨더라고요. 국화. 세팅을 그래서 네, 하트 모양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액자 모양으로도 있어서 다 포토존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꽃은 안 피었어요. 그래서 딱 그 행사 기간쯤에 이 축제 기간쯤엔 꽃이 다 피어서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다 봉우리 지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미륵사지나 용안 유천 생태습지에서도 국화 전시 볼 수 있으니까요. 꼭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회를 이제 맞아서 이제 이 지금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려한 국화 조형물도 이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재 전시.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분재 전시 예술이잖아, 매니아- 예술.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맞아, 맞아. 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특별 전시장 이런 데 가려면 좀 매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이제 힘들었던 분들한테 저희가 위로를 드리고자 무료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돈을 내고 갔잖아요. 그렇죠. 1년을 참았어야 되네. 네. 아닙니다. 이제 돈을 내도 저희가 거기에서 저희 네. 드리잖아요. 네, 네. 지역사랑 네. 상품권으로 네. 맞아요. 쓸 수 그 있게 상품권. 해드리죠. 맞아요. 네. 분명히 뭔가 쓰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 익산에 도움이 되니까요. 네. 자 이번에는 2022년, 2023년 익산 방문회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국화축제 특별 전시장을 이제 무료로 운영하니까요.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관람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중앙체육공원 그 내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문화원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맞은편 건너편에 이제 핑크뮬리 정원이 핑크뮬리, 있어요. 예. 신흥은행공원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네, 네네네. 큰 길 건너서. 네네 맞아요. 그리고 꽃바람 정원에는 국화, 핑크뮬리, 분홍 바늘꽃, 뭐 가을 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요. 오시면은 이게 좀 산책 겸 다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핑크뮬리 이 정원에 조금 산책하시거나 사진 찍으실 때는 조금 항상 그게 사진을 찍다 보면 좀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많이 있는 좀 걸 저도 많이 예, 훼손이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좀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조금 시민 의식을 좀 갖춰서 이제 훼손되지 않도록 조금 예, 잘 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처링 노은이. 네 맞습니다. 노은이 버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고생하고 네. 계시니까. 그리고 국가축제장에 이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올해는 이제 남문 쪽 인공폭포 그 공간에 어린이 놀이마당, 전래놀이, 다문화 놀이터 이거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좀 재미나게 참여하고 경품도 이제 좀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함께 참여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다 같이 즐기는 그러한 국화 축제가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더 재미를 느끼시려면요. 참여를 하시면 좋은데요. 다양한 국화 축제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유튜브 채널 국화 축제 홍보 영상 댓글 이벤트도 이제 14일부터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벤트가 있는데요. 현장 이벤트 중에서는 탄소 중립 쓰레기 줄이기 실천 캠페인, 동참 인증 이벤트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여하시면은 친환경 칫솔, 각인 무료 체험 이거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화축제 인생사진 즉석 인화 이벤트, 익산시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꼭 추가하시고요. 유튜브 구독 신청 및 좋아요 네. 이거 꼭 네.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홀로그램 체험 및 VR, MR 체험 버스 운영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익산 관내 음식점 이용 관람객에는 국화꽃 꽃다발, 국화 꽃다발 증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로움 카드 국화축제 이벤트, 축제장 내 판매 부스에서 다이로움 카드 3만 원 이상 결제 시에 자동 참여가 돼요. 그래서 이제 1,000명에게 1만 포인트 적립이 되니까요. 와우. 이러한 다양한 이벤트에 모두 참여를 하시면은 더 즐거운 19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1만 포인트 적립하니까 다들 감탄이 그러니까. 나오네요. 무엇보다 예. 축제 내에서 이제 지역사원 상품권 아니라 다이로운 그렇죠. 지역 화폐를 네. 쓸 수 있다는 익산하면 게 다이로움. 네. 아까 네, 그렇죠. 일부에서도 그 다이로운 네. 그 익산 여행 여행도 있었지만 그 왜 익산 그 국가축제 할 때마다 국가 송이를 요만큼씩 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렴한 값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3만 원어치 사시라 이거지. 그러면 네. 추첨을 통해서 1만 포인트를 네. 그렇군요. 예, 예. 맞아. 예, 칫솔도 각인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럼 네. 칫솔을 이제 못 버리는 거죠. 이제 내 이름이 써져 있어가지고. 기록물에 네. 이제 보내야 되지 않겠나. 네. 자, 아유 오늘 노은 선생님이 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현장에서 지금 고생을 하고 열심히. 계시니까. 네, 이 오늘의 저 뉴스가 아니죠. 오늘의 이 소식을 바쳐야 되겠네요. 노은 선생님께.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국가축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익산의 대표 축제가 서동 축제다 이렇게 우리 최승철님께서 해주셨는데 아쉽게도 서동 축제는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네. 그 우리 최승철님께서 다녀오셨답니다. 그래서 네. 서동 축제 소개도 해주시고 또 다녀오신 얘기도 좀 들어보는 시간을 다음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아쉽습니다만은 서동 축제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3대 축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동 축제, 예, 대표 축제 서동 축제. 그다음에 이제 천만송이 국화 축제. 예, 하나가 뭘까요? 익산의 중요한 게 주얼리 보석 축제입니다. 보석 그렇죠. 축제. 익산이 네. 보석이 예. 그래서 유명하죠. 3대 축제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서동 축제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끝났고 네. 국화 축제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네. 하고 보석 축제는 지금 봄에는 4월, 가을에는 10월경에 열릴 예정인데 올해는 지금 네. 10월 달에 유미 쌤이 날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19일부터 30일. 네, 그렇게 한다고 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동 축제에 대해서 지나간 이야기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네네. 금마 저수지하고 서동공원을 배경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는데요. 특히 야간 경관이 볼만했습니다. 백제유등, 수상유등, 또 수상실경공원 등 밤에 빛나는 그 불빛이 정말 아름다워서 좋았고요. 낮에 하는 행사는 백제무왕 즉위식, 서동선화 주니어 선발대, 개막식 축하공연, 경주 교육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한옥체험관 앞에서 허균 함나의 나라들다라는 판소리 뮤지컬 공연이 있었어요. 또 익산 국립박물관이라든지 백제왕궁박물관 등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백제를 품은 체험 등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여서 그래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행사는 전체적으로 식진행이 3가지, 전시회 5가지, 공연 10가지, 참여체험 7가지, 부대 행사 8가지, 기타 3가지에서 합하면 36가지가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동축제가 대표 축제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축제는 오거리가 있어야지 재밌다 그러는데 임림 선생님 오거리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 약촌 오거리만 들어보셨죠? 축제에는 고래도 축제 먹거리가 있어야 되지 들어봤어. 않겠어? 고래도 오거리 축제에는 고래등어거리. 축제는 볼거리, 음. 먹을거리, 네. 들을거리, 네. 즐길거리, 가져갈거리 네. 이 오거리가 있어야지 맞아. 네네 멋진 축제인데 이번 서동 축제는 가보니까 이 5가지를 잘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먹거리, 들을거리, 즐길거리, 가져갈거리. 가져갈 거리는 뭐가 있었나요? 돈 내고 사가야죠. 특히 셔틀버스가 이번에 운영됐어요. 네. 그래서 1코스하고 2코스가 있었는데 1코스는 익산역 모현도서관 원대병원 맞은편 전자랜드 또 부송 동신 우남 콤비 공설운동장 거쳐서 서동공원 가는 거. 네네. 이 코스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시작해서 이리 주연신협 다사랑 동산점 맞은편 웨스턴 라이프 호텔 예술의 전당 온누리 아동병원 또 부송 동신 우남 콤비 팔봉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서동공원 이 셔틀버스가 오후 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9시 반경에 거의 20분 단위로 이렇게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동공원이 사실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으니까 네. 맞아 맞아. 그 셔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네요. 네네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제공됐고요. 이번 서동축제는 익산시가 주최하고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2022년 서동축제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 네네네. 축제의 기획 및 콘텐츠, 축제 운영, 축제 발전 역량, 축제 효과 등 기준에서 서동료를 스토리텔링한 분위기가 더욱 살아나서 놀고 즐기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타 지역에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오는 네. 함께하는 정말 점차 확장, 성장,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할 수 있어서 익산의 대표 축제 자리를 확고히 지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익산의 대표 축제라고 주장하실만 하네요. 이게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서동이 또 서동하면은 또 서동의 선화? 부인 예 선화공주는 우리 동산동 박명진 선생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그래도 고향이 좀 비슷하잖아요. 네. 아 그런가요? 예. 어, 거기서 저기 사실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축제에 그 북 찍고 오신 기본적인- 분, 네, 자명고를 그냥 네. 북 찍고 이제 이쪽으로 오셨어요. 네. 예. 근데 말씀하신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기차를 타시면은 1시간 한 20분이면 내려오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익산역에서 타고 공원으로 가서 참가 행사에 그 축제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참 좋은 것이고 뭐 이제 언젠가는 뭐 저쪽이나 또 저쪽이나.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네. 기타를 타고 와서 선화공주길로 다 오는 거지. 그렇지, 예. 뭐 배를 타고 오든 기차를 타고 오든 와서 비행기를 타고 오든 하늘길을 열고 오든 와서 네. 또 셔틀버스를 타고 축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좋겠고 축제가 무료 축제가 좋습니다만은 유료화되었을 때도 더욱더 크게 발전을 해서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발전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예. 제가 아유, 제가 네. 저 이번에 축제 내내 3일 내내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나는 익산 축제 대표 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익산 시민이 다 온 것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몰랐고 그런 축제를 전 처음 봤어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게 그렇게 많이 왔고 저녁 시간까지 그리고 이제 셔틀버스를 타라고 계속 이렇게 권장을 하고 권유를 했었잖아요. 그 주변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은. 네. 진짜요. 그래서 네. 그래도 셔틀버스를 타고 들어가면 어찌됐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 장소 행사장 안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실컷 놀고 그냥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오면 되니까 셔틀버스도 운행 정말 잘한 것 같고 3일 내내 있으면서 3일 내내 끝날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왜 나연정님은 죄송합니다. 왜 나연정님은 3일 내내 서동 축제에 있었을까요? 선화공주니까.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선화공주니까. 이게 넌센스였나요? 아니 사실은 넌센스가 아니었는데 넌센스 화가 돼버렸네. 예. 네. 그 아, 뭔가 제가- 전시가 네, 있었다고. 제가 이 볼거리 중에 그 하트 소품 전시장이 있었어요. 그 무학로 안에 오른쪽에 없던 공간이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 이제 하트 소품 전시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기증자님 성함을 잊어버려서 그분께서 한 분이신데 그걸 다 기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시를 했고 또 3일 내내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고 정말 신기했었던. 하트 소품. 네, 그 하트 소품이 이제 그 기증자님 말씀으로는 이 하트가 세계의 공용어라고 이게 하트를 보면 다 사랑을 떠올리는 그런 오. 공용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하트를 되게 이 좋아하셔서 하트 이거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전직 교수님이고 하다 보니 밖에 나갈 기회도 많고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조그만 소품들을 수집을 모아오셨고, 하셔서. 네, 그거를 기증을 해주셨어요. 익산시에 기증을 네, 하셔서 그래서 또 우리 익산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연정님의 그 작업을 거쳐서 전시로 네. 거듭났다는 말씀이시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네요. 저는 그 서동 축제에 음, 그 자원봉사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제 밤에 그 유등이 켜져 있고 또 이렇게 네. 저수지 주변으로 이렇게 산책을 네. 하시다 보니까 음, 좀 이제 안전 요원으로 제가 아, 참가를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정말 추워요. 정말 네. 춥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밤엔 드리고 좀 싶은 말씀은 추웠습니다. 네, 네. 이런 축제가 성공을 하려면 자원봉사분들이 꼭 필요하고 맞아요. 그래요. 지금 또 그 묵묵하게 그렇게 음. 일을 해주신 자원봉사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제가 챙기지 못한 걸 네. 이렇게 플러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거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3일간 저 서동 축제에 계셨던 나현정님께서도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아,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네. 아, 네. 먼저 하려고 했는데 또 자원봉사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 방송이 많이 길어졌어요. 네, 조금 이제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평생 저는 학습 축제 정말 짧게
아주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길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 너무 일하고 지쳤기 늦은 거. 때문에 이제 네. 짧게. 네, 저는 평생학습 축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10시부터 6시까지 배산공원 일대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네, 아 이거는 하루인가요? 딱 네, 그날? 하루예요. 아, 네. 네네. 평생학습 축제는 2010년 제1회를 시작했고요. 평생학습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와 인식 증진, 참여 문화를 촉진하고 학습자에게는 학습 발표회 장을 마련하여 배움의 즐거움을 주고 평생학습 기관, 단체, 학습 동아리, 강사, 관계자들에게는 서로를 알리고 교류하는 나눔의 장이 되어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며 어울려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축제입니다. 네, 평생학습 축제와 주민 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그리고 교육 공동체 한마당이 같이 펼쳐지는데요. 네, 평생학습 축제는 평생학습 홍보관 체험, 시민 평생학습 포럼, 성인 문예 한마당, 평생학습 도란도란, 버스킹 공연, 포토존, 에듀버스, 평생학습 전시관 등이 있고요.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회도 함께 펼쳐진대요. 그리고 교육 공동체 한마당은 섬리골 마을 학교 진로 문화체험, 과학 시험 한마당, 청소년 동아리 발표회 등으로 이루어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요.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표로 이루어진대요. 네, 저는 여기까지예요. 정말 짧죠? 그런데 혹시 우리 재미보라 식구들 평생학습 축제에 한번 다녀오시거나 관련돼서 뭐 해보신 적 있으신지 평생 안 해봤습니다. 이런 죄송합니다. 평생 저는 그냥. 지나다가 공연하는 걸 봤어요. 그 아. 주민자치센터에서 네네. 통기타 그런 거 배우는 프로그램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 통기타 배우신 분들이 어. 네, 기타에 그 네, 그거 발표회도 발표하는 하고. 거 네네. 봤었어요. 가만 보면 임윤 선생님은 어디 자주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 관심이 있으신 거지. 네, 지나가다가 하시는 게 엄청 많으시네. 네. 네. 익산에 그렇게 큰 네. 관심은 없지만 제가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떻게 어쩌다가 꼭 가다가, 찍어서 몇 네. 개만. 그러네요. 그래도 익산은 진품이잖아요. 태어나서 여기서 계속 사셨죠? 네, 음. 익산 우리 토박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어, 익산 씨가 잘 됐으면 예. 우리 한쌤하고 음. 아, 저도 부부만 저도 토박이긴 하지만 네. 저는 좀 외유를 많이 하다가 왔고요. 다른 데 좀 많이 살다가 왔고. 네. 네, 저희 저 같은 경우는 음. 그 네. 토박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근데 토박이로 우리가 이 갑자기 익산 토박이로. 하면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통의 도시, 네. 사통팔달이 돼 있는 그런 뭐 이런 도시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요번에 보니까 익산이 교육의 도시더라고요. 익산이 이 6.25 전쟁, 한국 전쟁 중에 서울에 있는 중앙대학교가 이제 부산으로 분교를 올렸지만 이제 호남권 지역에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대학생들이 네네네. 전쟁 중에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다 만들까? 교통이 발달한 익산에 중앙대학교 분교를 만들고 연합통합대학 그때는 이제 전시 중이니까 모든 대학생들이 네. 이게 익산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숫자가 부산보다도 훨씬 더 많았대요. 아. 예. 교육에 대한 그리고, 열의가 혹시 지금도- 그 내용이 아까 나눠주신 죄송합니다. 그 책에 들어 있는 내용인가요? 예, 있습니다. 오. 그러면은 그 어, 책을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우리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궁화학교 아시죠? 무궁화학교. 네. 무궁화 야학이었어요. 네네네. 그 학교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말고도 우리 전북대라지 원광대 이 깊은 역사, 우리 또 고등학교 이리 뭐 남성 남성 이 음. 학교들의 역사가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의 얼을 그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께서 정말 네. 많은 노력을 하셨던 그 어. 결과가 산출물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익산이 교육하면 익산하면 교육이 떠오르는 도시다. 이것도 지금 제가 강조. 네. 제가 오늘 참 익산에 자긍심이 대해서 많이 또 생겼어요. 자긍심이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또 준비한 내용이 조금 더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준비한 내용 다 끝났는데요. 실은 제가 2015년도에 제 6회 그 축제에 한번 참여를 했었어요. 평생학습 축제에. 이제 그때는 제가 그림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드로잉 초상화를. 그래서 그때 전시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참여를 거의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할 기회가 없었고 몰랐을 건데 이거 하다 보니 배우다 보니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정말 그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무료 체험도 되게 많았어요. 그때는 되게 많았고 전시장도 되게 전시 볼 수 있는 볼거리도 되게 많았고 저도 잠깐 이제 누가 의뢰를 들어와서 이제 프랑스 사수를 전시를 그때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내가 관심 갖는 분야, 어찌됐든 배울 수 있는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해보고 구경하고 또 그렇게 체험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파리가 있어.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저희 그 처음에 리허설 할 때는 조금 더 그 다른 축제도 얘기 좀 해주셨고 했는데 앞에서 그게 다 해주셔서 앞에서 얘기를 그거 해주셔서 지금 우리의 3대 축제 중에 하나 보석 축제 있었잖아요. 네, 보석 축제가 있고 아까 유미 쌤 잠깐 설명해 주셨던 보석 뭐였죠? 보물찾기 축제가 1회가 있어요. 그래서 네. 다른 네. 겁니까? 두 개가 네, 서로? 달라. 그 주최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네, 보석 축제는 원래 예전 주얼리 팰리스에서 있어 왔던, 그리고 올해 지금 19일부터 할 축제이고, 그다음에 보물찾기는 아마 그 상금이 되게 뭐 다이아몬드였던가요? 네. 네, 오. 이 캐럿, 네, 그 상품 부상이 되게 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준비한 건 아니어서 찾아보고 홍보물 찾아보고 참여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휴가를 내서 네. 그 네네네. 보석을 찾으러 가야 다이아를 되잖아요. 위해서. 웬 다이아? 그, 네, 웬 다이아. 실제로 준다고 합니다. 그 네, 익산시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주어진 자산이잖아요. 이 보물 이렇게 주얼리 보석하면 익산이 떠올리게끔 처음에 그렇게 말이 꼬이고 있지만 어찌됐든 네, 그 보석들을 좀 키워서 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보물찾기 축제는 처음 하는 거다. 네, 네. 올해가 1회. 예, 10월 28일하고 28일부터 10월 30일. 네네네.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네, 그렇군요. 여기 있다. 제가 잠깐 메모한 거 보면 익산 보석문화도시 보물찾기는 보석문화추진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익산 기금분석 보석산업단지에서 그 단지 내에서 하는 거고요. 네, 우리 보석축제는 주얼리센터, 보석박물관 안에 있는 주얼리센터 있죠? 네, 그곳에서 하는 축제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익산에 이렇게 많은 축제가 있는 줄 모르셨죠? 네,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네. 거의 뭐 10월 한 달이 쉴 틈이 없네요. 10월은 문화의 달이라고 하죠. 문화의 달로 지정된 게 바야흐로 1972년, 지금부터 50년 전이거든요. 예, 50년이 지나는 동안 10월에 이 문화 생활 점점 좋아지는 것 같고요. 네, 업그레이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로 많은 참 고통을 받다가 이제 조금 코로나를 극복하는 이러한 시기인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맞이하는 축제들이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예, 보물찾기 축제도 좀 색다른 것 같고요.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익산의 가을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익산의 가을 축제 정말 다양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오거리라고 하셨는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축제가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익산시 얼마 전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죠. 이러한 익산시에서 다양한 지역 축제와 함께 문화적 소양도 높이고 가을도 만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익산 재미있는 라디오 재미보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